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자,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2회 초 롯데의 공격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폭주를 했는데 네네네. 롯데가 이제 중위권으로 처지면서 기아하고는 6게임 차이가 나고 있고 8게임 차이가 나고 있고 기아는 이제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요, 감독님?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남아 있지만 네, 네. 그 기아가 지금 그 SSG가 조금 부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4위 정도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분들이 3위에 대해 욕심을 좀 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NC 다이노스가 의외로 지금 패배를 하지 않는 바람에 네네. 기아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3위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명예의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바로 1차 의료학회 한정열 회장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밖에서 지금 이제 그 경기가 취소가 되면 어쩌나 이제 보고 네. 오셨을 것 같은데 예. 얼마 만에 지금 야구장 오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김성환 해설위원은 구면이실까요? 그렇죠. 저는 잘 알죠.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예. 선수였습니다. 내가 그 신주환께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광주에 41년을 살은 사람이에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3천만 명 이상은 김성환을 아실 거예요. 자, 우리 1차 의료학회라는 지금 협회인가요? 이게 협회? 학회입니다. 학회. 네. 1차 의료학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일단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네. 1차 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네에서 네. 1차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은 우리가 3차 의료라고 하죠. 네. 그 중간에 2차 의료가 있고요. 음. 그래서 1차 진료는 동네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학술 모임을 하는 모임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모임이 광주입니까? 전국입니까? 원래는 이제 전국적으로 했다가 네네. 지금 광주 쪽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다른 학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네. 네. 자, 먼저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1차 의료학회 한정렬 회장 모셨는데 인사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내과 원장 한정열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참고로 이제 그 간으로 상당히 유명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정렬 회장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7위 사원께서 인사를 해주셨고. 예. 자, 그렇다고. 근데 네네. 우리 이제 1차 의료학회 회장님이시긴 하지만 네네. 또 관 관련 간에 관련된 너무 유명하셔서 네네. 많은 분들이 우리 한 원장님을 너무 많이 알 것 같아요. 음.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아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에 이제 간 관련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시죠? 지금도요. 예, 제가 주로 진료하는 영역은 이제 간이 제일 많고요. 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제 골다공증. 네, 골다공. 네. 내과 의사니까 예, 혈압, 아무래도요.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예.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라고 하죠. 네네.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쪽에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제 간박사로 또 이제 불리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 상황일 텐데. 오늘 양현종 선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구 선수 있습니까? 양현종 선수입니다. 예. 특히 이제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네, 좋아합니다. 대본잖아요. 예.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야구 잘하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광주 일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요? 광주 일고 때 아주 스마일을 하면서 투수가 있었어요. 네네. 웃는 투수, 강만식 투수. 강만식. 예. 생각나시죠? 예, 우리 저 타이거스에서도 활동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선수로서 한 예. 이닝에 3번 홈런을 친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김윤환 선수. 김윤환. 자, 일단은 일단은 아웃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환 중간에 선수가 끊어서, 예. 이제 이 선수들이 대통령배 대회 때 그렇죠. 우승을 했죠. 예. 그때 이제 다들 친구분들이시군요. 예. 그때 이쪽으로 다 응원들 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까? 아니지만 예. 일단은 여기서 일단 양현종 선수는 돌았다라고 이제 본 것 같은데. 오호. 이제 파울 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스윙. 양현종 오늘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자, 예. 이닝 종료 전에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의료학회 한정열 회장과 함께 하십시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레전드 김성환 해설위원과 1차 의료학회 한정열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 그러니까 회장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장께서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영역의 이제 내과 영역을 또 보고 계시는데 보니까 감박수로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피로면 간 때문이야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진짜 맞는 말인가요? 예, 맞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일부는 좀 틀릴 수도 있는데요. 네네. 되게 일반적으로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피로 원인이 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B형 간염이나 만성 C형 간염, 네. 만성 B형 간염이 급성 악화라는 게 있고요. 네네.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더 많이 마시면 피곤할 수 있죠. 네네. 또 비알코올 지방간이라는 것은 살이 더 찌면 또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요 피곤해서 찾아오셨을 때 검사를 해보면 다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병이 없을 수도 있죠. 그냥 네네. 하는 일이 너무 많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한다거나 예. 진짜 내과적인 질환으로는 피곤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이제 갑상선 질환들이 있습니다. 아하. 처음으로 당뇨가 진단될 수도 있고 당뇨가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또 피곤하다 하고요. 그다음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역시 피곤합니다. 이렇게 간 외의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꼭 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특정해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이제 이 김성환 해설위원도 현역 시절에 보면은 좋은 거 많이 다려서 먹었잖아요. 네네네. 좋은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예, 지금도 먹고 있어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도 예. 뭐 하여튼 몸에 좋다고 아. 혈관에 좋다고 예. 양파즙도 먹으라 해서 네네. 어. 또 뭐 그런 것도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복용을 많이 해요. 뭐 달인물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예전에는 간염 치료제가 없었을 때 네네. 그때는 정말 민간요법을 많이 했었어요. 네. 녹즙 아주 대표적으로 네네. 예, 예. 인진쑥, 헛개나무, 헛개나무. 그다음에 붕어즙, 네네. 보고 네. 곰뱅이, 네. 다슬기 예, 이런 것들이 간에 곰뱅이. 좋다 해가지고 예. 많이들 드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한정열 원장님 덕분에 제가 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명이십니다 하시면서 우리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4682님께서 오셨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회장께서는 이게 지금 광산구에 가 계신가요? 네네. 얼마나 계셨어요 그쪽에서? 놀라지 마세요. 네네. 31년입니다. 야. 그러면 예. 그 대학 졸업하고 예. 학위를 따시고 네네. 곧바로 그쪽에 자리를 하신 거예요? 이제 군대 다녀오고 군대 갔다 오시고. 예.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에 있다가 예. 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처음 개원을 그쪽에서 하신 건가요? 예, 처음 했던 곳을 대개 개원 의사들은 예. 자기 처음 병원에 했던 곳을 잘 옮기지를 못합니다. 네네. 예, 저도 아무래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그 원장님 예. 거기에 이제 그 원장님 병원이 있는지 다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광산 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원장님이 와주셔서 좋다고. 네네. 예. 아이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잡아서 1루에 또 쉽게 이닝이 끝나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CNB 스포츠와 함께 하십시오. 광주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3회 초 빠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하민이가 비가 와서 취소됐나 하고 무시고 채널 돌렸더니 경기 안에 너무 좋아요. 두 분과 함께 끝까지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네, 함께 하셨습니다. 하민이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간박사 한정열 회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간에 대한 이 오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전과 지금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으면 간암이 온다. 뭐 그런 내용도 네. 있을 것 같고. 예. 제일 그 대표적인 것이 네. 예전에 그 B형 간염의 감염 경로를 네. 술잔을 돌리거나 네. 국을 같이 떠먹으면 걸린다라고 공익 방송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 B형 간염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네. B형 간염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지를 되게 안 하셨죠. 사람들 꺼리죠. 예. 다른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아, 광고했습니다.
네. 비형 간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네. 술잔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혀 전염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 혈액을 통해서만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요. 네네. 우리는 혈액이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술을 많이 드시면은 네네. 간암이 뭐 예예예. 어? 아 그것도 좀 들어온다. 예예. 그것도 좀 잘못 알려진 것인데요. 어. 되게 어떤 분이 간 경변이 있다, 자, 간암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술을 얼마나 마셨간디 간이 간경 와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우리나라 간 경변 간암 환자의 네. 10%만이 술 때문입니다. 아 10%만. 예. 더 많은 70%는 B형 간염 때문입니다. 10%는 또 좀 드물지만 C형 간염, 그리고 또 10%가 비만해가지고 지방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진행돼서 지방간 간경변이 생기는 분들이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있다 그러면은 우선은 B형 간염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간암을 걸려 죽을 확률은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 외에는 네. 지방간 뭐 해서 이제 간병 나오고 그다음 비형 간염이 예. 나오고 그다음 C형 간염이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죠. 예. 네네. 제가 그 우리 교수님 원장님 저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뭐 방송에서 강의하셨잖아요. 네. 네네네. 제가 직접 질문도 그 질문도 그랬었어요.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예,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술자리를 자주 하니까 주위에서 하도 그 간암이 뭐 어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제가 좀 솔직히 좀 쫄려가지고 내가 좀 쫄려가지고 예. 질문을 했던 건데 의외로 예. 술로 인해서 죽을 확률 간암 확률은 10%다. 네. 그 외에 나머지는 예. 유전적 유형이라든가 뭐 다른 그런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술을 계속 그렇죠. 넘어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건 절대 아닌데요. 예.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의 안정을. 네,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예. 요즘 간이 부어서 집에 오면 야구만 봅니다. 제 증상은 뭡니까 하시면 장군님께서 아니 잠깐만요. 저기- 김성환 감독님 신주한 게스트님 한 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간이 부어서 집에 오면 야구만 봅니다. 제 증상은 뭡니까? 필승 중동 장군님. 집에만 보면은 간이 부어서 야구만 본다고요? 와이프한테 그만큼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지금 예.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오신 분인 것 같아요. 뭔가 실제로 간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진짜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네네. 예. 간이 부어가지고 침찰할 때 만져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 예. 그리고 매우 그 진행된 간 경변도요 네네네. 만져질 수가 있고 드물게는 간암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미로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간이 만져질 정도면은요 상당히 진행된 경우입니다. 아. 특히나 만약에 간암이 만져진다 그러면은 이미 진행이 되어서 좀 치료가 어려운 경우일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만져진다라는 얘기는 외부에서 손을 대서도 만져질 수 있는 그럼요. 정도다 이 말인가요? 여기 딱딱 만져보면 딱딱해진 거.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이쪽 우측 상복부를 만져보잖아요. 네네네. 의사들이 그 좌측을 만져보고 예. 간이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를 만져보면서 간이 부은 날을 보죠. 아. 간이 안 좀 반대쪽에 비장이 부으니까 이쪽도 만져봅니다. 예, 양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좀 감지될 정도 되면 상당히 심한 거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실은 이제 간암 검사를 40살이 넘으면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은.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간암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간암은 대개 지금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은 수직 감염이에요. 예. 엄마로부터서 이렇게 대물림 받았다 대물림 그러죠. 받았다. 이렇게 엄마의 산도를 타고 나오면서 그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이하고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유병 기간이 똑같습니다. 40세 B형 간염이다 그러면 B형 간염을 40년 가지고 40년 있는 됐다는 얘기네요. 근데 우리나라 간암을 보면 10대, 20대, 30대는 증가하지 않아요. 네네. 40대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어허. 50대 더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암들이 나이와 더불어서 증가하듯이 B형 간염이나 간암도 나이와 더불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네. 국가에서 B형, C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1년에 2차례 국가 건강검진 있죠. 네네. 그때 간암 검진을 1년에 2차례 무료이거나 네네. 10%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주기적으로 하는 그 피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네. 이 피 검사의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 높게 나온 것 자체만 가지고도 간암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알 수 있는가요? 예. 되게 예. 간 수치 이상이 있는 경우는 크게 그냥 네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요. 제일 흔한 것은 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입니다. 아. 지방간 진단 받으신 분들 많죠. 예예. 우리나라 성인의 4분의 1이 지방간이니까요. 예. 굉장히 흔하게 지방간의 진단을 받고 이때 좀 비만이 심하거나 할 때는 되게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네. 수치가 높잖아요. 아. 예. 그런 경우 있고 그리고 이제 B형 간염의 경우 있어서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C형 간염은 오히려 정상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C형 간염은요? 예. 그러니까 간 기능 검사만 해가지고 예. C형 간염은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아 어렵군요. 네. 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간암이라는 게 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망률에 대해서 네. 상당히 높잖아. 2위인가 1위인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들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암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암인 폐암이나 췌장암이나 이런 것들은요. 네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 옵니다. 그런데 간암은요. 네. 40대 암 종류의 사망 1위입니다. 그다음에 50대에서도 1위입니다. 예. 그만큼 미리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냥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하지 않고 네. 간 경변으로 가면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서 약을 써가지고 질환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간 경변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이게 진행되기 방법입니다. 전에 약을 먹으면 그렇죠. 거의 뭐 그 완치는 아니더라도 거의 완치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어. 어떤 사람들은 비형 간염 못 낫는 병인데 왜 치료해야 하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못 낫는 병이 아니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예전하고 다르게 간 경변도 좋아집니다. 중요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조직 검사를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연구를 해보니까 항 바이러스의 비형 간염 치료제를 사용하면요, 예. 5년 동안 약을 쓰면 바이러스가 없어요. 없어지면 4사람 중에 3사람은 간경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필요 시기에 썼었을 때 질환의 진행을 막게 되면 간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특히나 요즘에 C형 간염은요, 한 3개월만 약을 먹으면 거의 100% 치료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약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럼요.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약이 발전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은 그 이제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제 비형 간염이 없고 이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뭐 주기적으로 검사를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술을 먹고 이미 그 지방간이 생겼다. 네네. 그 지방간을 넘어선 경우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럼 지방간염입니다. 알코올에 의한 예. 이런 경우는 염증이 생기니까 그가 났으면 흉터가 지죠. 네네. 그가 이제 섬유화거든요. 섬유화가 많아지면 간경화가 되죠. 알코올 간경화는 술을 오래 먹게 되면 되게 오는데요. 그냥 되게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소주 반 병을 예. 매일같이 예. 10년, 15년 이 정도 먹으면 간 경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술은 개인차가 심해서 네네. 술을 많이 먹어도 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상당히 연구가 많습니다. 그 연구는 안 됐습니까? 술을 일정 먹으면 저희 사람마다 할아버지 틀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예. 83살까지 아주 20년 전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대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간에 해를 주는 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인데요. 이것을 잘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많은 사람들은 간에 해가 적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이게 절반밖에 없어요, 효소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간 경변이 되는 술의 양은 남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예를 들어서 50대, 60대에 간 경변이 온다면 여자분들은요 40대에도 간 경변이 올 수가 있어요. 술 때문에. 그렇군요. 술이 네.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2호47님 오셨는데요. 한정열 회장님, 정심성이 마음을 바르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시길 열렬히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547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주위에 보니까 예. 실은 이제 예방 차원차 실은 네. 이제 비형간염 연습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으니까 네네. 그냥 약을 내과에서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실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문제인가요?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B형 간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B형 간염을 치료할 사람들 딱 정해놨어요. 네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양은 얼마고 네. 간 기능은 어떻게 나오고 했었을 때 그때만 항바이러스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약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이제 본인 부담을 해가지고 약을 먹게 되는데요. 지금 그 연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현재 보험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바를 썼었을 때 네네. 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연구를 지금 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연구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그 보험이 안 되지만 네. 약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분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냥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이렇게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네네. 그 간 기능이 그 조금 그 기준치보다 높아요. 올라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실수하네요. 이 쉽게 끝날 수 있던 상황을. 예. 저것은 이 두 번째 것은 홈에 송구를 하기 이제 이미 아웃은 됐고 네네. 다음 동작으로 가다가 실수를 볼을 놓쳤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예, 저 여기 3루는 아웃으로 인정을 받았네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네네. 그 전에는 좀 제가 그 약간 높아서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전에 그냥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먹는 약이. 아니 좀 안 좋다 해서 먹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새롭게 해보니까 이 먹을 약 이 정도는 아닌데 좀 높기는 해도 이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약을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먹고 있는데 그래도 먹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사서라도 먹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예. B형 C형 간염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은 술 좋아하신다 말씀하셨죠. 예. 술에 의한 그 간 손상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옛날 선수 때 비하면 지금 많이 살찌셨잖아요. 살 많이 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알코올, 비알코올 지방간이 합쳐져 가지고 예. 간 수치가 올라간 지방간 상태세요. 예. 그럼 사실은 알코올 지방간은요. 술을 끊어야 좋아지고요. 예, 맞아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체중을 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약을 쓰게 되면 이제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맞아요. 생활을 고치면 나설 수 있는 병이라 아마 그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지 않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 7년 전에 지금 체중에서 한 10kg 정도를 감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네네. 예. 나중에 보니까 혈압, 예. 이렇게 고지혈증, 고지혈증, 네. 예. 그다음에 혈당. 혈당, 그다음에 간 질환이 전부 정상으로 깨끗해졌어요. 예. 10kg를 감량을 하고 예. 운동을 했더니 예. 근데 그 뒤로 다시 또 살이 이제 찌니까 이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살 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죠. 네. 예. 한 원장님, 소주, 맥주 중 어느 술이 더 간에 안 좋습니까? 술은 못 끊겠고 무료 상담이나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하셨네요. 되게 술 끊어라 그러면은 숨을 끊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 술 끊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술 끊어라 그러면은 어떤 것하고 비교를 하냐면요. 예. 설사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설사 참아라 하는 거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의 도움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정신과 네네. 정신건강의학과 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술 중에서 소주, 맥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해로운 것이 아니고요. 자, 일단 간 질환이 있으면 두 가지 다 해롭습니다. 그런데 술은 총량으로 이야기를 하지 어떤 술이 더 해롭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양을 얼마나 먹었냐? 양으로 알코올 양으로 말을 합니다. 알코올을 센 알코올을 먹느냐 덜 예. 센 알코올을 먹느냐는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총량으로 알코올 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예. 소주 같으면 한 17% 되나요? 예, 맞습니다. 17도면 350cc 곱하기 0.17을 해요. 예. 17도니까 예. 알코올 비중이 0.78이거든요. 예. 그걸 곱하면 한 50g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맥주로 말하면 한 2병 반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각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술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알코올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든 그 중동 장국영님 맥주를 한 2병까지만 드십시오. 2병 반이 나오는데 2병까지만 드시고 네네. 가능하면 맥주 1병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차 의료학회 오늘 한정열 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그 간박사로 아주 유명하신데 그 전국에 보면은 이제 그 간에 관련돼서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학회에서 모이게 되면 진짜 좌장도 하시고 저는 네. 이제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참으로 전국에서도 이제 원장들이 인정하는 내과 원장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평소 개인적인 건강 관리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우선 하여튼 과찬의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예, 예. 저는 건강을 어떻게 지키냐면은요. 되게 수요일 날 네.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예, 예. 수요일 날 등산을 합니다. 아, 등산이라기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별일이 없으면 꼭 등산합니다. 네. 저는 풍암동에 살기 때문에 네네. 옆에 있는 금당산을 금당산 저도 자주 가는데요. 그럼 또 만날 기회가 있겠네요. 예. 예. 천천히 갑니다. 저는. 아, 그러시군요. 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요. 막 숨 넘어가고 음. 막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숨 넘어갈 운동은요. 운동 선수들이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멀리 그렇죠. 빠르게 예. 높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네. 약간 숨이 차다. 네. 속옷에 살짝 땀이 젖는다. 네. 이런 정도의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 일단은 홈에 들어왔습니다. 야, 그 안치홍 선수에게 2루타를 맞았네요. 네네. 예. 자, 영광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한 점이라도 빨리 내야 걱정이 없을 듯이요라고 했는데 이 양현종 선수의 팬인데 망연자실을 하네요. 예. 자, 오늘 우리 한정열 원장님 모시고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익한 그렇죠. 아까 누구야? 장국영. 장국영님 예.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진짜 엄청난 거예요. 무료 상담 하시는 거. 그러면 그거 여쭤볼게요. 네. 그 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뭐라 이제 영양제를 먹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제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모두 다려 먹고 간 조화제라고 그런 것들은 전혀 간에 무리가 안 가나요? 네, 일단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네. 영양제도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예를 들어 정상인 사람들은 독성 물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간이 해독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간 경변이 있으면 해독 간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해독이죠. 네네. 그런 이제 농도가 짙은 이런 걸 먹게 되거나 그럴 때 간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혹시 네. 독성 물질을 먹게 됐었을 때 정상의 간을 가진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네. 많이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제 이런 것이 해롭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간에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검증되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은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슬기, 헛개나무 막 집어 넣어가지고 막 네, 이것저것 그렇죠. 넣고 예, 예. 막 끓여가지고 예. 이런 것은 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스코어 3대0 롯데가 앞서 나갑니다. 3회 말로 가지고 광고 보고 계십니다. CNB 스포츠와 함께 하십시오. 광주의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3대0 뒤져 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의 타이덱이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정효 선수 오늘 실은 박찬호 선수가 자리를 좀 비운 상황이 될 텐데 아쉬운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최정용 선수가 3루를 갔어요. 네네. 이 잡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경기 경험이 좀 덜 하기 때문에 네. 저런 순간적인 동작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감이 있어서 저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거 하나 때문에 석점을 지금 점수를 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걸 잡아내고 그다음에 더블 플레이를 연기를 됐다면 실제 보지 않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 작은 실수가 경기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런 케이스고 박찬호의 그 부상이 여파라 네네.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동네 명의이신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당군 과장님 모셨네요. TV에 나오시다니 저희 가족이 원장님 단골입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5369님께서 우리 당군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아니 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 또 유명하시니까 네네. 저희 CNB 야구 방송에 나오시니까 네. 엄청 많은 분들이 반가우실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 이제 그 진료 끝나고 저녁에 이제 아무래도 진료하니까 야구장 자주는 못 오시잖아요. 네.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기아 경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같은 거 많이 챙겨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회가 되면 보지만 일부러 잘 챙겨보지는 못합니다. 예. 모임이 많고 그렇군요. 바쁘다 보니까 예. 예전처럼 그렇게는 못합니다. 예.
예. 예. 그 원장님도 약 좀 많이 드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술자리에서 술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권해주면 피하지는 않는데요. 예. 필름이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렇진 않죠. 한번 먹으면 술 먹을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예. 한 3, 4일은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아, 술을 또 이제 한 잔씩 하셔야 우리 그 환자분들하고 이제 그 대화가 되니까 맛을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제가 저 자리를 한번 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소주 한잔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상당히 절제된 그런 그 식사를 하세요. 네, 이게 아주 뭐 그냥 무분별하게 예. 물론 저도 무분별하게 먹진 않지만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그 개인적으로 네. 내 몸 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어. 뭐 눈이 뭐 노랗게 된다든지 복수가 찬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그 같은데. 정도면 죽는 거 예, 맞습니다. 심한 거죠. 예, 심한 예. 심한 거죠. 예. 그 정도 되면은 네. 예. 간의 단계를 나눌 때 예. 간염이 있고 간경변이 있잖아요. 예, 예. 이걸 넘어선 것을 비대상성 간경변이라 그래요. 아 이런- 비대상성. 예, 이럴 때는 이제 황달도 오고 복수도 차고 혼수 상태의 간성 혼수도 올 수 있고 식도 정맥류 출혈도 올 수 있고 이런 것은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누가 봐도 간이 나쁘다는 걸 아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간염이나 대상성 간경변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올 때 저 간이 아파요 이런 분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디 검진을 하다 보니까 네. 간 기능 이상이 있다더라. 수치가 그렇지 좀 않으면- 높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다른 병으로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 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하더니 간수가 높더라.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간은 아주 침묵의 장기입니다. 예. 간은 아주 증상이 없습니다. 예. 증상이 있어야만 나 병원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예, 예. 자,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1년에 한 차례 정도 검사하시면 되는데 간 질환이 있으면 특히 이제 비형 간염 이런 있은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 순간 약이 들어가야 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네. 잘 드시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증상으로 하지 말고요. 네네.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1년에 2차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되겠습니다. 식으로 체크잉 아. 하는 것이 좋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언비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보면은 뭐 손가락 끝이 뭐 이렇게 노라면은 뭐 이렇게 간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등이 가려우면은 간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옛날에는 이런 그 좋은 검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그러지 않죠. 딱 피 검사 한 번만 해보면 다 나와버리니까. 네, 그래서 정기 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기 검진을. 예. 그 피를 보면은 장기 어느 정도 어디에가 예.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수치로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지고 또 전문 과를 찾아가서 네네. 치료도 하고 이제. 자, 1038님, 내가 지금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더니 속상한 일이 있어 나수를 좀 했더니 띵합니다. 언제 잠들지는 모르겠지만 응원합니다. 기아 화이팅인데요. 지금 용인에서 아마 이렇게 문자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1038님께서는 맥주를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속상해서 낮에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오늘. 예. 아무튼 그 기아 야구 응원을 좀 열심히 더 해주시고 문자도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은 그 우리 한정열 회장님이 간 박사예요. 네네. 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시니까 네. 혹시 그 우리 1038님 맥주 자주 드시니까 간에 또 약간 염려증이 있으시면은 네네. 문자 주십시오. 예.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간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일단은 운동이네요. 살을 찌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제일 많은 게 지방간이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간은 건강을 지켜야 될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이게 속상한 일이 없어야 될 거. 스트레스. 그러네요. 스트레스죠. 예. 술, 예. 비만, 네. 그리고 이제 검진을 해서 네. 정말 중요한 병 비형 시험관이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형간염 보균자가 그
뭐야 이렇게 간으로 사망할 확률은 그렇게 많이 적다라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간염 상태에서는 간암이 오는 것은 1년에 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네요. 네, 그런데 간 경화가 오면 예. 3 내지 5%입니다. 아, 적은 것 같아도 10년을 모아놓으면 30에서 5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비대성상 간경변은 1년에 네네. 7에서 8%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이 높아지죠. 그러므로 치료를 할 때 가능하면 초기에 간 손상이 많이 있기 전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 하진이 엄마라고 막 문자 왔는데 바로 지웠거든요. 원장님 하진이 엄마 기억나세요? 유니폼 잘 어울린다고 문자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명륙성 식도염 재발이 고통스러운데 완치 치료는 안 됩니까?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네. 예, 역류성 식도염은 아주 재발이 잘 되는 병입니다. 대개 역류성 식도염 진단하게 되면 초기에 한 2달 동안을 집중 치료를 하고 그 뒤로는 좀 저용량 요법으로 지속 요법을 할 수도 있지만 약을 갖다 놓고 증상이 있을 때 네. 필요할 때 먹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내시경이 정상인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수록 더욱더 치료가 어렵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필요할 때 약을 먹는 방법으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역류성 식도염을 지난번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 한 달 정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도 한 달치 약을 주더라고요. 예. 내일 아침 공복에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먹으니까 요즘에 속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식도염이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 뭘 많이 드시면은 그러지 않나요? 그것이 원인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한 석 달 살아진 지 한 3번 정도는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식도염 때문에. 예. 상당히 병을 달고 사네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이 역류성 그러니까. 식도염이잖아요. 예. 위가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위산이 더 역류가 그렇죠.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 이제 하는 일이 저녁에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1차 의료학회 한정열 회장과 이제 많은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데 실은 그 회장께서도 실은 이런 학회에 가서 강의하고 그러셨지 실은 이런 야구장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야구 중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추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나 예.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진료를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지만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 확 트인 야구장에서 이렇게 뵈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게 참 눈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여기 중계석이라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항상 진료실에서 예. 저 벽에 걸려진 액자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별천지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직업이 네네. 그 의사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환자가 늘 있는데 그걸 비우고 또 나오시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하나 책임감이 있으니까 더 예. 그러실 것 같은데. 예. 모든 의사들이 아마 그렇게 근무하고 그럼요.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회장님 그러면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내과 질환에 있어서 네. 이제 나이가 먹으면 힘든 내과 질환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그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 예방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네. 나이가 들면 질환을 다 가지고 삽니다. 네네. 혈압, 당뇨, 네. 고지혈증, 이미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협심증, 만성 공파 질환, 또 나이가 들면 호흡곤란도 올 수 있잖아요. 네. 전립선 비대증도 오고 그 많은 병들, 암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병들을 안 넘어갔네. 잡혔어요. 나성범 아쉽네요. 여기서 한방 해줘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생긴 병들은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조절하고 관리하는 병입니다. 네네. 조절하고 관리. 예. 예. 혈압 있는 사람이 혈압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네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음.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B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그 관리하고 네네. 조절함으로써 관리해서 질환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1차 의료학회 한정열 회장과 함께 저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또 이제 좋은 학회 만들어서 우리 질병 없는 사회 잘 만들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응원하면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있습니다. CNB 스포츠 함께 하십시오.